자, 여기 얼음 속에 담겨있는 차가운 음료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긴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차갑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얼음에서 음료수 쪽으로 열이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음료수에 있는 열이 이렇게 얼음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바로 열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과학적인 원리를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비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쌤과 O2 기초 그리고 개념 그리고 플러스까지 한 방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2 기초에서는요, 3가지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O2 기초에서는 OT에서도 보셨듯이 과학 용어를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강의 넘어갈 때는 복습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좀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개념에서 짚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요, 온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온도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바로 물질로 구성이 되는데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은 이 물질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쵸? 그럼 열을 빼앗기면 온도가 내려가죠? 오늘은 그 안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 성질을 띠는 입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자거든요. 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온도에 대해서 살짝 꼭 여기서 써보면요. 이 정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예요. 이 물체를 제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이 뜨거워, 아이 차가워. 이렇게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이 단어를 또 다르게 수치로 나타낸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온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온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물체의 아이 뜨거워, 뜨겁고 그렇다면 반대로 차가운 정도 있죠. 차가운 정도를 무엇이다? 수치로 나타낸 물리량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과학 용어를 물리량을 써놓게 된 거죠. 자,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있겠죠. 그리고 상태가 있겠죠. 자, 물이라고 하면 물의 성질을 띠는 거고 알코올이라고 하면 알코올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때 성질과 그리고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질의 성질이나 그리고 상태를 어떤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낸 양이에요. 이런 상태를 나타낸 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2 올라가거나 중3 올라가게 되면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각각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화학 파트거든요. 자, 제가 종이를 찢었습니다. 성질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냥 조각조각 난 거죠. 이런 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탕을 계속해서 끓입니다. 그러면 녹다가 단맛이 없어지고 쓴맛이 납니다. 타죠. 아우써.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까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O2 과학이니까 원리를 짚어보면서 과학을 이해하는 연습을 1강부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물리량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과학 용어이기 때문에. 자, 물질의 뭐다? 성질이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제가 지금 붙여놓은 것이 이런 모양, 마치 V자 산을 그리듯이 미키마우스 귀 2개가 달려있죠. 이걸 이제 중2 올라가게 되면 H가 2개 있고요. 가운데에 O가 있습니다. 자, H2O. 이거 뭐죠? H2O, 이것은 좀 심화입니다. 이걸 물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띠는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색 하나와 빨간색 2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고 노란색 1개,
제가 일부러 색깔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1개, 이런 것들은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료, 재료를 원소라고 한다면 성질을 띠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하고 성질을 빼버리고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다라고 하면 이걸 원자라고 얘기해서요. 중이 올라가면서 원자, 원소, 분자에 대한 개념에 또렷하게 구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실 건 분자라는 건 알고 계셔야지만 중1 파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보시듯이 분자는요, 말 그대로 성질을 띠는 입자다. 자, 앞에 부연 설명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무엇이다. 빨간색 쓸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는요. 성질을 띈다. 그래서 성질을 띠는 작은 입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띠는 입자, 분자입니다. 앞으로 분자 나오면 입자, 그러니까 알갱이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용어는 간단하게 보시고 옆으로 본격적으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성은요, 아시다시피 O2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고 여러분들의 보기 쉽게 제가 자체 교환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여기 있는 밑줄 빈칸이 있죠? 요거 하나하나 교환에다 쓰면서 따라오시고 제가 이거 같이 얘기해봐.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서 나의 음성을 뇌에다가 딱 익히는 거예요. 그것만큼 학습력이 높여지는 과학적인 방법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O2 개념에서 첫 번째 저와 함께 온도를 볼 건데요. 자, 온도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온도를 표현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섭씨하고 절대를 갈 거고요.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화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개정이 되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지만 심화적으로 모서리에 있는 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요, 저쪽 끝에서 플러스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와 함께 일단 온도 표현에 섭씨 온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먼저 쓸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섭씨 온도라고 하면서 요걸 어떻게 읽냐면 섭씨도라고 읽습니다. 섭씨도, 10섭씨도. 근데 사실 그냥 도씨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일단 정확하게 읽는 거 쓰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써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아이 더워 했을 때 야, 여름 온도가 30도씨가 넘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5도씨가 넘었대요. 진짜 덥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태국을 갔을 때 너무너무 더웠었어요. 자, 거기는 거의 나시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민소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섭씨 온도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실생활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온도를 말씀드렸다면 도F라고 하는 화씨 온도는요,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는 섭씨 온도 보고 나서 과학책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온도 표현이 절대 온도군요. 요거까지 좀 잡으면서 하나의 공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공식을 얘기할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왜 나왔는지까지 일단 기본 두 가지의 정의를 보고 나서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섭씨는 도씨, 섭씨도, 도씨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절대는 대문자 K를 씁니다. 그래서 켈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써드릴게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절대 온도를 나타내게 되어서 자기 이름 켈빈에서 대문자 K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때 기압을 써야겠습니다. 바로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을 끓여봅니다. 끓는 점은 몇 도죠? 100도씨죠. 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몇 도죠? 0도씨입니다. 이렇게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 물에 끓는 점 100도씨. 분필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끓는 점 100도씨, 그리고 또 뭐냐면 어는 온도 있죠? 어는 점 0도씨를 기준으로 이 사이가 몇 칸이 되는 거죠? 100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는 점부터 끓는 점까지 이 사이를
100칸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0도부터 100도까지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100등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칸수가요, 일정하게 벌어지는 간격이 있겠죠. 이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절대온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절대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으로 그 사이 값을 100등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얘는요, 분자의 움직임을 비교해 본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질을 띠는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우리 보시면 성질을 띠는 입자가 분자인데요. 이렇게 고체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액체도 그렇고 기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체가 마치 이루고 있는 분자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하 진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분자의 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골똘히 한 나머지 켈빈이 좀 온도를 떨어뜨려 봤어요. 이때 온도를 점점점 0도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몇백 도씨가 떨어졌어요. 이때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가 딱 됐을 때 분자의 움직임이 0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0K로 기준을 두게 된 거예요. 사실상 완벽하게 분자의 움직임이 딱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론상의 좀 움직임이라고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절대 온도에서 K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운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운동의 움직임 있죠? 이걸 활발한 정도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그래서 활발한 정도를 무엇이다? 수치로 나타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1기압의 물에 끓는 점 100도씨, 어는 점 0도씨래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을 섭씨 온도라고 한다면 분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낸 것은 절대 온도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0K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분자의 움직임이 완전히 0이 됐을 때 분자의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top.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0K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관계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등분 있죠. 간격이, 눈금 간격이 어때요?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다가는 제가 섭씨 온도를 써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편에다가는 켈빈 온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오케이. 자, 왼쪽 편에서 우리가 볼 때 여기를 0도씨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도 0켈빈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을 때 분자의 운동이 멈췄을 때를 0켈빈이라고 줬어요. 그때 온도점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몇 도? 마이너스 273도씨가 됩니다. 그때 분자의 움직임이 0이구나. 그래서 이때를 0K라고 두게 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밑으로 273을 내려갔다라는 건 이 등분이 273이 됐고 이만큼 내려가서가 다시 0으로 가려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위로 얼만큼 올라갔나요? 273K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0도씨는 273켈빈이고 마이너스 273도씨는 0켈빈이 되는구나 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섭씨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끓는 점도 봐야겠습니다. 물에 끓는 점 몇 도라고 얘기했죠? 100도. 그렇죠. 100도씨. 그러니까 위로 몇 칸? 100칸 올라간 거죠? 눈금 간격 똑같으니까 얘도 100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어요. 그러니까 얘 또한 100 더하니까 373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공식 하나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섭씨 온도라든가 그리고 무엇이다? 절대 온도에 무엇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갖고서 객관식으로도 우리가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아요. 그리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같이 제가 화씨 온도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일단 관계에서 여러분들 요거 온도 항별이 되겠고요. 자, 우리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온도는 0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0을 기준으로 했더니 0켈빈 이렇게 했을 때 봐요.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절대 온도 나타낼 때 그러면 섭씨에다가 얼만큼 올려야지만 절대 온도 값이 될까요? 자, 섭씨 온도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273입니다. 그러니까 27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진짜 맞는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0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73 플러스 273이 되어야겠죠? 자, 맞나요? 한번 볼까요? 0도씨 여기. 자, 절대온도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구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섭씨온도 0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273을 더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 273켈빈이 나오는구나. 한번 체크할까요? 0도씨 273켈빈 되겠네요. 자, 또 보도록 할까요? 섭씨가 100입니다. 그러면 273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373 나오죠? 오케이.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100도씨는 373켈빈이구나. 이렇게 검산까지 되고 그리고 이 공식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절대온도 섭씨온도에 관련된 공식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와 이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온도와 분자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내공과 오투를 같이 듣고 있는 아이들 많으시죠? 자, 일단 저는요, 연계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투에서는 1%까지 잡기 위해서 구성탱이 문제까지 끌어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두 번째 가면서요, 우리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갈게요. 자, 온도의 표현에서 섭씨 온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받습니다. 과학책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온도에서 이제 분자 운동을 끌어갈 건데요. 분자 운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질을 띠는 입자입니다. 자, 이 분자들이 움직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오늘 밥을 먹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분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열이고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열을 빼앗겨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분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요 좀 얘기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접촉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여기에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분자의 움직임을 눈으로 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함께 보면요. 제가 눈썹을 그려놨죠. 와이파이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와이파이 이렇게 위로 많이 선이 가 있을수록 진짜 통신이 잘 되죠. 똑같은 거예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요? 당연히 왼쪽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꿀럭꿀럭꿀럭꿀럭 얘는 꿀럭꿀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이 활발하다라는 건 열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온이란 얘기죠. 이렇게 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면 일단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그러니까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런데 이 분자들이 온도 차이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열을 많이 받은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와 함께 진짜 분자 모형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분자의 움직임이, 분자의 운동이 더욱더 활발합니다. 활발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써볼게요. 얘는요, 분자의 운동이 어때요? 얘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둔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이렇게 열을 받은 온도가 높아진 분자의 움직임을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활발하다라는 것은요, 얘는 열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온도가 어때요? 높다라는 표현이고요.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온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얘는요, 열을 그리고 온도를 이렇게 쓸게요. 얘는 열을요, 얘보다는 비교했을 때 열이 좀 빼앗긴 상태예요. 그쵸? 그리고 온도도 어때요?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저온입니다 라고 우리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 모양만 나와도 어느 게 고온이고 어느 게 저온이고 어느 게 온도가 높고 어느 게 낮은지 좀 두 개가 나왔을 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도 좀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요거 공부했으면 저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열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열 평형이야. 우리가 평형 있지? 평균대에 쓰죠? 나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항상 온도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 물체 사이에서 접촉을 시킵니다. 그럼 이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죠. 쉽게 한번 따져볼까요?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차가운 물을 담아놓고 얘 둘을 섞어요. 그러면 어때요? 온도가 둘 다 똑같아지죠?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똑같아집니다. 그때 온도를 나중에 이제 섞어가지고 보면 얘가 고온이었고 얘가 저온이었는데 섞었을 후를 보면 둘이 똑같아져요. 이걸 우리가 열평형 온도라고 하고 이러한 변화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열평형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걸 열평형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그래프에서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는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이동을 하는데 자연의 섭리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이 많은 물체에서 열이 적은 물체로 이동을 하겠죠. 자, 쉽게 우리가 손이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아이 차가워 하고서 겨울철에 따뜻한 캔커피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캔커피를 손으로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잡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캔커피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떨어집니다. 온도가. 그리고 내 손은 좀 따뜻하게 되죠. 계속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고온의 캔커피의 열이 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되게 멋진 연예인 한 분이 꿈에서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남자친구예요. 그분이 제 남자친구가 됐어. 그분이 제 손에 살며시 잡아주는데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따뜻하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손발이 좀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차가워요. 손을 잡았는데 점점점 내 손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기니까 점점점 온도는 떨어지고 제 온도는 올라갑니다. 저는 무한대로 올라가고 이분은 무한대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이분의 열기가 저한테 이동을 하면서 둘의 맞닿은 손은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죠? 요즘에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남자,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가가지고 생겼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동 방향을 쉽게 실생활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이에요.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높은 물체에서 이걸 우리가 고온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죠? 온도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저온으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한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다. 그걸 그래프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당연히 열을 어때요? 열을 잃어요. 요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누가? 고온의 물체에서. 그리고 열을 얻어요. 누가? 저온의 물체가 되셨나요? 이렇게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얘는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온도는 낮아지고 얘는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해요. 열의 양이라고 해가지고 열량에 대해서는 옆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PD 옮기다가. 자, 여기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그냥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외우자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외우는 팁을 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고저. 옛날에 어떤 사극이나 막 이런 데서 고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고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외울 부분은 외우고 팁도 좀 쏘도록 할 거예요. 제 강의는 항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해마다 이제 항팁을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항팁 나올 때는 외워도 좋고 이해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와 함께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고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팁을 드렸고요. 열의 양과 요거 두 번째 좀 짚고 나서 열의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의 온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건 굉장히 높고 어떤 건 굉장히 낮아. 어떤 물체는 온도 차이는 나지만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온도 차이가 많을수록 열의 이동도 어떨까요? 당연히 많죠. 온도 차이가 적을수록 열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좀 적습니다. 그쵸? 이렇게 볼게요. 열의 양은 온도 차이가 클수록 두 물체 사이에서 말하는 거예요. 열에 이동하는 양도 많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열평형 상태가 보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온도입니다. 도씨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섭씨도죠.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가 나는 두 물체의 온도가 일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일정해진다.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열평형 상태는 언제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가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열평형 상태를 고르시오. 그럼 여기부터 골라주시면 됩니다. 쭉 내려볼까요? 얘가 뭐죠? 가로치기 시간입니다. 얘는 열평형 고르시오라는 기본 문제들도 나와요. 시간입니다. 만약에 2분이다. 그럼 2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그을게요. 얘가 뭐다? 세로축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열평형 무엇이나요? 이걸 온도라고 합니다. 가령 얘가 40도씨다. 얘가 20도씨다. 얘가 30도가 됐다. 그럼 얘를 딱 열평형 온도는 30도씨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가릴게요. 여기다 써봐야 되기 때문에 항별 시험으로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아주 중요 표시입니다. 항별 시험이고요. 요 그래프까지 2강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2강, 3강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내용 갖고 이제 좀 어렵게 비열과 열량과 질량과 온도 변화와 요것까지 끌어서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베이스로 1강에서 좀 갖고 가셔야 돼요. 물론 전범위를 듣고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 1강이 아니고요. 2학기 첫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거와 함께 이렇게만 썼지만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다음 중 열의 이동은요. 당연히 세로축, 여기가 높죠. 고온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온이죠. 그럼 제가 얘를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제가 얘를 B라고 두겠습니다. 따라서 열의 이동은요. A에서 그러니까 고온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 이렇게 해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고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온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A입니다. 현재 얘는요. 온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온의 입장에선 B입니다. B는요, 온도가 낮아요.
열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분자의 움직임이 느립니다. 뭐 둔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둔합니다. 느립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열평형 상태가 돼요. 이때 열평형 상태를요. 제가 이렇게 시점을 딱 두고 여기를 이렇게 C라고 두겠습니다. 자, 열평형 상태는 뭐다? C다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이때는 분자의 움직임이 없다, 있다. 이거 함정으로 잘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열의 이동 물어볼게요. 열평형 상태에서 열의 이동. 일단은 요렇게. 그쵸? 요렇게.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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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온도 차이가 많이 일어날 때는 많이 이동을 했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더 이상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는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의 이동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 없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 구간에서 분자의 움직임과 열의 이동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항폭탄 주의입니다. 제가 강의마다 항폭탄 주의를 딱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답률이 높은 것들, 말장난하는 것들 또는 오답률이 높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평형 상태 딱 됐고요. 이때는 분자의 움직임은 일정해지고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요겁니다. 제가 요거 왜 붙여놨을까요? 분자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려고요. 말해봅니다. 왼쪽 편은 분자의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죠. 고온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저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고 나서 분자의 움직임이 일정해지죠. 이게 바로 열평형 상태예요. 이렇게 4개였다가 2개였는데 4개에서 2개짜리로 지금 눈금 말하는 거예요. 얘는 3개로 다 일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분자의 움직임은 그럼 얘기해 봅니다. 얘는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분자의 움직임은 점점 어떻게 돼요? 둔해지고 얘 입장에선 점점 활발해지는구나. 요거까지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둔해졌죠. 얘는 활발해졌죠. 그리고 일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움직임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거까지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온의 입장에선 뭐다? 열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 고온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열의 양이라고 얘기해요. 열을 잃었어요. 그리고 B, 저온의 입장에선 열의 양이죠. 이걸 얻었습니다. 이때 양은 어떻죠?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다음 강의에서 Q라고 공부하게 될 거고요. qua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Q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열의 양을 줄여 열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단위는 뭐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나 이렇게 씁니다. CAL이에요. 그때 가령 얘가 10kcal를 잃었다라고 하면 얻은 양도 10kcal예요. 잃은 양이 20이다. 그러면 얻은 양도 20kcal다 라고 해서 숫자로 표현했을 때 요거까지 끌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중 A는 분자의 운동이 열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냐? 움직임이 둔해졌다. B 입장에서는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각각 고온만 봤을 때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둔해지게 되고 얘는요 활발해지게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정해진다. 열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이제 마지막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생활에 있는 열평형 상태의 이용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약팩이 있는데 한약팩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되지만 적정하게 따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한약팩을 일반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 컵에다가 담아놓고 얘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가 따뜻하게 돼요. 자, 이때 열의 이동 방향 얘기해 볼까요? 물에서 한약팩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쵸?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갑니다. 냉장고 속을 좀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있습니다. 자, 뭐다? 음식물이 있는데 음식물이 차가워지죠.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음식물에 있는 이 열기가 냉장고 속에 공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얘는요 계속해서 어찌됐든가 전류를 공급했는가 차가움을 유지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는 열을 빼앗기고 얘는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열의 이동 방향만 살짝 말씀드렸고요. 자, 체온계가 있습니다. 체온계 같은 경우에 겨드랑이에다 꼈어요. 열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열에서 어디로? 체온계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딱 됐을 때 눈금을 읽으시면 내가 열이 나는구나. 저체온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생선 보도록 할게요. 생선 썩지 말라고 시장 가면 어떻게 돼요? 상하지 말라고 얼음 있죠? 덩어리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생선을 얼음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요, 자연 상태에서도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긴 하지만 두 개만 좀 생각을 할게요. 자, 무엇이다? 생선 쪽에서 얼음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선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차갑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박을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차갑게 하기 위해서 계곡에 갔습니다. 계곡 물에다 담궈 놓죠. 그래서 시냇물 이렇게 쓸게요. 시냇물 시원한 물에다 이제 놓습니다. 그러면 수박에 있는 열이 어디로? 시냇물 쪽으로, 시냇물 물 쪽으로, 물 속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수박을 차갑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예들은 어렵지 않게 객관식 유형이 나왔을 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고에서 저 하나만 기억하시면 쉽게 일상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자, 저와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O2 플러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섭씨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씨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섭씨하고 절대 받고 이제 화씨 들어갈 건데요. 화씨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 F를 씁니다. 피레나이츠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땄는데 F, 그래서 받았어. 저는 이렇게 팁을 주곤 합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넘어가셔도 되지만 저는 심화 플러스까지 좀 잡아드립니다. 근데 이 O2 플러스 내용에 O2 교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씨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도 똑같이 물을 기준으로 해요. 그때 물의 어는 온도를 도 F로 나타날 때는 32도 F가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도시로 할 때는 0도씩은 쉬운데 얘는 괜히 어렵죠. 그래서 물의 어는 온도를 30도 F 하고 끓는 점을 할게요. 끓는 온도를 봅니다. 끓는 온도를 갔더니 212도 F예요. 자, 이 간격을 보면요. 몇 칸이냐면요. 180등분입니다. 섭씨도 같은 경우에는 100등분인데 얘는 180등분이야. 그럼 얘가 훨씬 더 많이 나눴죠. 더 정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80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건 아까 절대 온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화씨 온도는 우리가 일단 섭씨를 많이 알고 있죠.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를 들어가야 돼요. 5분의 9 플러스 32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모른다고 쳐도 얘는 훨씬 더 화씨도는 180등분으로 더 많이 나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요 요거였습니다. 항별시험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그래프 꼭 기억하시고요. 요 부분에 항폭탄 주였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항팁이 있었습니다. 그쵸? 요거 또한 잡아주시고,
앞에까지 오늘 갈까요? 항별로 섭씨 절대온도, 분재 움직임까지 좀 잡아주시면 오늘 파트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배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가 있을 때는 탐구까지 잡아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있을 때는 여기서 잠깐까지 가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쌤과 지금부터 탐구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보고 나서 복습하고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탐구 제목을 딱 보시면 뜨거운 물 하고요. 차가운 물의 열 평형에 대한 실험입니다. 지금 과정 첫 번째를 보면 수조를 좀 준비해 놓고 차가운 물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도계를 장치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수조에 넣고 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계를 또 장치를 합니다. 온도 변화를 보기 위해서 온도계를 각각 설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의 온도를 각각 측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0분, 2분, 4분, 6분, 8분에서 60도와 60도씨하고 10도씨에서 출발했던 것이 얘는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자, 이쪽에 차가운 물은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포인트죠. 6분이 됐을 때는 둘 다 똑같게 되는 온도점이 있습니다. 이걸 열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시간은 열평형 시간이 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분에서도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시면 60에서 10도씨 해서 출발을 해서 6분이 딱 됐을 때 30도씨로 맞춰준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6분이 했을 때 이렇게 30도씨로 맞춰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수행평가에서도 이런 그리는 것도 출제가 되죠. 이렇게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 후부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일단 실험에 관련된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요.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2번.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게 되죠. 3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후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둘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해서 쌤과요 탐구를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쌤과 복습 가겠습니다. 짠! 붙이고 갈게요. 가끔씩 요게 나올 수도 있고 항아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쌤과 오늘 배웠었던 내용은요.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합니다. 잘 들으면서 내가 정리가 잘 되는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온도는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물리량이구나. 섭씨 온도는 섭씨도, 그러니까 도씨 이렇게 쓰고요. 물의 어는 온도를 0도씨, 그리고 끓는 온도를 100도씨에서 100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절대 온도는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냈고요. 두 개의 공식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죠. 이때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 분자의 움직임이 처음엔 여기가 빨랐네요. 고온입니다. 얘가 느렸네요. 저온이에요. 이렇게 열이 이동하고 시간이 흐른 후 둘 다의 분자의 움직임이 일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따지면 고온이고 저온입니다. 열평형 상태가 될 때 분자의 움직임이 빨랐고 분자의 움직임이 느렸는데 얘는 점점점 느려지고 얘는 점점점 빨라지면서 열평형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 양은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Q와 얻은 Q, 열의 양이 같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체크해 줍니다. 자, 복습이 끝났네요. 쌤과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보이시죠? 제 뒤로 지금 페이지 보이잖아요. 여기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1페이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을 때 내가 문제가 풀렸는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채점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파란 별을 붙일 거예요. 노란 별이 중요, 그 다음 중요, 안 붙으면 그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도 제가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표시하면서 쫓아옵니다. 1번입니다.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X 갈게요. 1번, 사람의 감각으로 우리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 이렇게 해서 오감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굳이 온도계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야 돼요. 이거 20도씨다. 이렇게 감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X 2번. 섭씨 온도는요. 단위가 K가 아니고 켈빈이 아니라 도씨로 써줘야 되는 거죠. 섭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X.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나타냈었죠. 절대 온도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정이고요.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는 0도씨이고요. 끓는 온도는 100도씨여서 100등분한 것을 섭씨 온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X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었으면요. 쌤과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도 파란 별 붙일게요. 왜냐면 공식을 말하지 않는 학교들은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식 있었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이었습니다. 자, 이때 절대 온도는 섭씨는 절대로, 절대는 섭씨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섭씨 온도는 37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 더하면 얼마 나오죠? 310 나오죠? 그래서 310 켈빈 이렇게 써줍니다. 되셨나요? 짠! 자, 절대 온도가 373입니다. 그럼 섭씨는 얼마를 더해야지 나오죠? 273에다가 100도씨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00도씨. 단위까지 반드시 써주셔야지만 만점입니다. 2번 문제 됐고요. 쌤과 3번으로 갈게요. 분자 모형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노란 별이에요. 가부터 다까지 어떤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 중 온도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 순서대로 좀 써주면 같은 물질이래요.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이렇게 스피디한 모습으로 눈썹이 많이 있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은 요거죠. 가장 오밀조밀 있으면서 눈썹이 2개밖에 없어요. 얘 중간이에요. 얘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다, 가장 낮은 것은 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순서대로 다하고 나 이렇게 써도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요 단서가 없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수업하고 이 시험 문제 내면요. 답안지 작성 요령을 잘 몰라서 틀려요. 그러면 안 되죠. 다 문제 풀어놓고서.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갈게요. 아하, 요 문제도 노란 별이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을 시켰어요. 그럼 그 안에서 열이 이동을 하죠. 이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좀 동그라미 치거나 네모 치면서 우리가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단, 외부 화교에 열 출입은 없다라는 단서가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만 열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50도씨가 10도씨보다 높으니까 A에서 B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A의 온도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점점 낮아지고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3번. A의 분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고 B의 입장에선 열을 받으니까 점점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4번.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양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 외부하고의 열 출입이 없을 때만 가능하죠. 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5번 더 중요합니다. 기본 이론 내용 토대로 그래프를 응용한 문제로 5번 또한 노란 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물체 가, 물체 나를 접촉시켰을 때 가와 나의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높은 물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죠. 따라서 높구나, 세로축 보면 높죠? 낮죠? 따라서 가에서 나로 이동합니다. 라고 화살표 표시해 주시고요. 2번. A, B, C, D 구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같아진 이때부터 쭉 가죠.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자, A부터 D까지 열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구간은요. 온도 차이가 가장 큰 이쪽 구간이 되죠. 여기까지 구간 나와 있습니다. 여기 A죠. 따라서 정답 A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또한 점점 완만해지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쌤과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체크 그리고 완벽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교재 체크를 할 건데요. 이때 오투 교재 준비하시고요. 형광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역동적으로 함께 같이 밑줄 그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오투 교재 10페이지 교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때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배웠었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역동적으로 판서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자, 오늘은 온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밑줄 쭉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구나 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계로 측정을 하게 되죠. 섭씨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단위 섭씨, 도수 밑줄 그어주시고요. 1기압의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하고 100등분 밑줄 갑니다. 절대온도라고 하는 것은 켈빈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둘의 관계는요,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죠. 절대온도는 섭씨 플러스 273이 되겠습니다. 온도와 분자 운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만 봐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구나 밑줄 그어주시고 비교해줍니다. 한 별로 여기에는 공식 쪽에다가 좀 붙이고서 출발할게요. 열평형에 대해서 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했었죠. 열의 이동 방향은요,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접촉했을 때 단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고 또한 잃은 열과 얻은 열이 같았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열평형 상태라고 했을 때 접촉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했구나. 그리고 열평형 상태, 열평형 시간, 열평형 온도까지 체크해 주시고 분자의 모형까지 움직임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항별 시험으로 열평형을 짚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열과 온도와 분자 운동, 열의 양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열평형 상태의 이용예는요.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한 번 더 복습 퀴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초 시간 드리면서 하나씩 4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이게 바로 완벽 리뷰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완벽 리뷰 시간입니다. 4문제 풀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면서 실력 한 번 더 쑥 올려볼게요. 첫 번째 문제 5초 시간 드릴게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니? 한 단어. 온도라고 했습니다. 5초 끝났네요. 2번 가죠. 절대온도와 섭씨온도의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절대온도는 섭씨온도 플러스 273입니다. 저는 지금 5초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글자만 썼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온도, 섭씨온도 명확하게 써주셔야겠죠. 자, 이제 3번으로 가죠. 열의 이동 방향은요. 당연히 높은 물체 고온에서 어디다? 낮은 물체 쪽으로 낮은 물체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요거 최어이야. 자, 4번. 고온, 저온 물체 이동하는 열의 양은요. 단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고온의 입장에서는 잃은 열량이 있고 그리고 저온의 입장은 얻은 열량이 있습니다. 그 양이 같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네 문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는요. 우리 배웠었던 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페이지 나오죠? 우리가 3개의 코너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기출문제, 여기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1학기 때 저와 함께 공부한 아리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 강의 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숙제 검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숙제 검사 할 건데 풀어왔어.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풀어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까지 잡기 위해서 마지막 실력 문제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 올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요것도 숙제입니다. 자, 오늘 요거 끝나고 나서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해서 그 다음 강의에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점을 향하여 오투과학에 향하였습니다.